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30분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22만 9천으로 나왔습니다. ECB가 정책회의를 통해서 6월 금리 동결을 고수했고 다음 달인 7월에는 기준금리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밝혔습니다. 9월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되지만 규모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든든한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천명 마스터님, 혜영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틀 만에 뵙습니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죠. CPI.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좀 더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이번 주 금요일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혜영 마스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 22랑 이제 일본, BOJ 이쪽이 얘기가 제일 많았죠. 사실 우리가 미국에 대한 물가를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도 물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증시 관련해서 너무 이제 포커스를 잡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도 좀 꺼내볼까 합니다. 1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중요 지표인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도 시장 이야기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노란톡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왕 또는 천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백악관이 CPI 수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골드는 국제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해지용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문 취소설과 공급 불안에 120달러 돌파했습니다. 유로FX는 ECB가 11년 만에 처음 7월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네, 0.19% 상승한 12,63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입니다. 0.35% 하락한 온스당 1,84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39% 내린 배럴당 12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4% 하락한 1.06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스닥 하락 출발을 했지만 조금 전 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또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지금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당일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천명 마스터님 매도 들어주셨고 해양 마스터님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매도 들어주셨는데 차트 보고 그럼 짚어볼게요. 사실 저희 촬영 들어가기 전에 CPI 발표 앞두고 있어서 오늘 관망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더니 오늘 매도 들어주셨네요. 같이 가면 재미없으니까. 네. 우리 천명 마스터님 그러면 차트 보고 한번 시장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네. 일봉 보시면 이제 5이평선이 붕괴 여부를 봐야 된다. 근데 네.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여기 이제 뭐 이 보합권에 계속 여기서 횡보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베이지북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와서 분명히 CPI 발표가 안 좋겠다. 뭐 백악관도 그 힘을 좀 실어주는 듯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 거의 상승이 아니죠. 거의 뭐 지금 워낙 그 나스닥의 움직임이 너무 급변동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될 것이다. 저렇게 좀 일단은 이 5이평선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일봉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당히 뭐 이 급등락이 지금 뭐 반복이 되는 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뭐 아까 8시인가요? 그 정도의 고가까지 갔다가 지금 뭐 한두 시간 지나서 뭐 저점을 찍고 다시 지금 또 시가 근처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오늘도 지속이 내일까지 상당히 지속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그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니가를 제가 조심스럽게 좀 드린다면 12,680에서 12,700선 고점에서 올라오면 저항을 받으면 그쪽에서 짧게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은 가장 좋은 거는 12,700에서 뭐 수익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까지 내일까지 상당히 이게 급등락이 반복되는 시장이니까 짧게 어떤 전략을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매도 전략을 세워 주셨는데 지금 이제 중요 지표인 CPI 발표하러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럼 뭐 아까도 말씀드려서 베이지북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좋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상치도 그렇게 나와 있고 네. 뭐 숫자가 뭐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걸 뭐 좋게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있는 숫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이지북에 네네.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네네. 찾아봐 주셨었는데 또 오늘도 준비해 주신 내용이 네네.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바로 좀 네, 풀어주시죠. 바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또 6월 중순, 다음 주부터 6월 중순이죠. 그리고 또 14일, 15일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베이지북 6월 1일 날 또 발표가 됐고 또 내일은 또 CPI가 발표가 됐고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14일, 15일 중순이죠. 딱 중순. 그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변곡점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CPI입니다. 뭐 CPI 지금 계속 뭐 연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CPI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CPI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핵심 CPI, 코어 CPI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코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핵심 CPI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CPI 두 가지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CPI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 CPI. 이제 정확히 따지면 인플레이션 CPI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심 CPI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핵심 CPI는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표들 보시면 핵심 CPI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지표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일단 무시를 하시고 인플레이션 CPI가 중요하다. 근데 CPI도 또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YOY가 있고 MOM이 있죠. YOY는 전년도 거. 그다음에 MOM은 근월 거, 전월 거죠. 그죠? 근데 전년도는 전 또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몇 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좀 이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신뢰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월물을 보고 판단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핵심 CPI는 지금 아직 예정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딴 데 제가 알아보니까 0.8% 정도 지금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 걸 지금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실제 전월에는 이제 0.6%였어요. 그래서 일단 0.2%가 상승 중인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인플레이션 CPI 지금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CPI 요거는 지금 자 전월에 어땠습니까? 전월에가 0.3%였습니다. 그죠? 근데 예측치는 0.7%예요. 그러니까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안 좋은 지수가 지금 나와 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페이지북에 안 좋은 얘기들이 그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어요. 서머리 자료에서 그죠?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수치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봤을 때 상당히 내일은 안 좋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CPI하고 인플레 CPI 차이가 뭐냐,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근데 핵심 CPI하고 그 인플레 CPI 차이는 딱 요겁니다, 요거. 이제 여기 품목에 총 9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푸드하고 에너지, 요게 포함이 되지 않은 게 핵심 CPI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그죠? 요즘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곡물하고 유가잖아요. 그죠? 곡물과 유가를 논하지 않고 이 CPI 지수를 좀 평을 한다. 그건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핵심 CPI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건 무시하고 인플레 CPI면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또 다시 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서브토탈이 이제 21.7%.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서브토탈 이제 푸드하고 에너지, 그 다음에 서비스, 서비스 중에 이제 쉘터가 이게 주거입니다, 주거. 이것만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6월달에 지금 이제 3천 톤에 가까운 거죠. 곡물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반 이상이 썩어가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뭐 600톤인가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그걸 좀 도둑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수출에 대해서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다. 거기다 기후 변화, 그죠? 여름이 다가오니까 뭐 상당히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푸드 가격이 상대적으로 밥상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거기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유가에 대해서 AA 자동차 협회에서 그 말씀드렸죠. 여러 우리 지역들을 보면서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4.2불 정도, 약 4.3불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4.9불 정도 돼 있어요. 약 4.9불 한 달 사이에, 그죠? 그리고 비축률은 갈수록 고갈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아까 WTI 지금 120달러를 지금 훌쩍 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안 좋은 상황들, 그런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유가도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반영이 되면서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일조를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거 비용은 제가 이제 페이지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적 지역들이 주거를 이제 사는 어떤 부담감이 금 인상으로 해서 그런 부담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여실히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뭐 이거 이 세 개만 합쳐도 거의 어떻습니까? 지금 반 이상이, 그죠? 한 60%를 차지하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거예요. 뭐 다른 것들도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다른 것들보다 이게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제 정밀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회원님 아니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아까 이제 에너지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6월달에 간다고 그랬다가 또 7월달에 간다고 그랬다가 또 취소하고, 근데 저는 그 정보를 여기서 지금 찾고 싶습니다.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 오일 프라이스라는 그 닷컴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뉴스를 지금 제가 뽑아왔는데 UAE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펙 플러스 생산량 증가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럼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 기술적으로 급속한 생산량 증가가 이제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오펙이 이제 그 회의를 해서 거의 60만 배럴 그 이상을 좀 일단 증산에 일단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뭐 러시아 같은 100만 배럴 이상을 지금 일 수출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대통령도 나서서 어떻게 사우디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증산을 좀 이제 계속 협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아까도 봤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다. 이게 단기간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유가가 한동안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 6월 달도 지금 뭐 CPI 지수가 지금 뭐 예상치지만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예상치대로 거의 나온다면 다음 달에도 상당히 다음 달에 또 3분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3분기도 참 암울한 달이 되지 않을까, 분기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 뭐 말씀드린 또 서머 또 뭐 바캉스 시즌이잖아요. 거기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유가의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근데 여기 밑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자 투자. 지금 뭐 친환경 때문에 벌써 몇 년 전부터 투자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뭐 미국은 또 셰일 오일, 뭐 친환경 때문에 거의 지금 뭐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는 유가가 안정이 되겠죠. 빠르면 올 하반기, 그죠? 늦어도 뭐 1년 안에는 안정이 분명히 될 겁니다. 되는데 자, 그 1년 동안 전 세계가 지금 유가의 시름을 앓고 있는데 이 오펙 플러스에 있는 이 산유국들이 그 몇 개월을 위해서 투자를 할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 리스크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개인적인 사견은 이제 갑자기 좀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가봤자 뭐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빈살만을 또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뭐 그런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득과 실을 따져서 가도 이게 당장 효과가 얻기는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방문을 취소한 게 아닌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또 유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가, 에너지, CPI 이것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번 달은 안 좋게 나올 거고요. 다음 달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주택이에요. 그죠? CPI 교통주택이 있는데 이것도 유가하고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포인트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포인트로 보시면 자, 4월달, 5월달 26만 4천 포인트, 26만 6천 포인트. 그죠? 벌써 뭐 6만 2천 포인트. 일단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안 좋다는 거죠. 물가가. 그죠? CPI가 올라갈 있다는 거. 그다음에 주택 유틸리티예요. 주택 유틸리티도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2만 9천에서 2만 5천. 그래서 한 2천 정도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쉘터 쪽에 상당히 부담이 가다 보니까 유틸리티까지 이런 부담을 안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에너지 지금 뭐 전기값을 뭐 20%인가요? 30% 올린다 그러잖아요. 미국도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유틸리티 같은 이제 이 삶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뭐 서민이고 뭐 상류층, 중류층을 떠나서 서민에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유틸리티 상승분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PI는 이제 요거 이제 뭐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기업 영업이익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 요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FMC가 안 좋게 이제 나올 수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3년도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간다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이지북에서 나왔죠. 내년도도 임금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이다. 그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GDP가 마이너스 1.5잖아요. 지금 내년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래서 표가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 상황이 내년에도 올해도 일단 안 좋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도 상당 부분 회복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 여기 이제 한국이 이제 수출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한국도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2010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한 80% 근접하는 정도의 수출을 미국에다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떨어지다가 뭐 2000년, 20년 좀 지나서 조금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하락장으로 좀 내려와 있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커플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저희도 수출이 이제 화랑이 되는 거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는 이제 불황이 되는 거고 그런 참 안 좋은 그런 뭐 좋지만은 않은 관계죠. 그죠? 어떤 흔들림 없이 좀 이렇게 수출이 좀 평균적으로 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표에 보시다시피 급등락세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의존도가 이 표를 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높구나 그런 또 안타까움을 또 느끼는 그런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제 CPI는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FOMC 회의록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논평은 다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일 어디까지 가격이 내려갈 것이냐. 안 좋게 되면 또 뭐 좋게 되면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갖는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 예상 가격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가만 보시면 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지금 이제 이 차트예요. 그죠? 우상향을 뭐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그 5월 중순부터 희한하게 그죠? 여기도 중순이에요. 중순부터 현재까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여기 5위평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CPI 발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바로 밑에가 12,000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요 근래 떨어졌던 게 이제 11,490일까지 떨어졌는데 일단 내일 안 좋게 나온다면 12,000원에 무조건 붕괴가 될 겁니다. 붕괴가 돼서 11,900에서 11,800선 그 정도에서 내일 장이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역으로 따져서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상방으로 가겠죠, 그죠? 상방으로 가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위에가 13,000 라인이에요. 13,000 라인. 그래서 13,100에서 13,200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나스닥은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P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S&P.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나와서 이제 시청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S&P 500이 더 이제 기술적 가치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증시 상황을 볼 수 있는 가장 좌표가 되는 게 S&P예요. 근데 S&P를 이제 투자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좀 낯설게 느끼시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시청자분들 유심히 좀 봐주세요. 그럼 이거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참 좋은 그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세조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지금 3대 지수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죠. 그죠?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죠. 그죠? 여기도 지금 여기도 5월 중순부터 지금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자, S&P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오후에 캡처를 한 화면인데요. 얘가 4,100에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PI 발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그러면 3,900에서 4,000대는 무조건 붕괴가 될 거고요. 3,800에서 3,900 정도 가격이 형성될 거로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상방, 뭐 좋은 소식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4,200에서 4,200은 아니고 4,300에서 한 4,500 사이, 400 사이, 그 정도에서 상승장이 연출이 될 거다. 그렇게 나름대로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암울하고 우울하잖아요. 그죠? 뭐 돈 나갈 것도 많고 어떻게 됐든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나와서 뭐 서대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말 이제 웃는 이건 6월이 돼서 어디 좀 놀러도 좀 즐겁게 다니고 한번 그렇게 하는 날이 되기를 내일 정말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핵심 그리고 또 내일 CPI 발표에 따른 시장 방향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백악관에서도 또 CPI 지수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좀 높게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디데이를 하루 앞두고 시장은 계속해서 빨간불과 파란불을 깜빡이면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해양 마스터님의 분석도 궁금한데요. 앞서서 좀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좀 대기하는 구간, 네. 뭐 이 정도. 그래서 단기적인 차트도 사실 조금 유효하지 않게 좀 성립이 돼요. 지금 어디서 이제 매수를 봐야 되고 어디서 지지가 있고 이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일단은 차트는 이뻐요. 오, 네, 예쁘다. 이쁘다. 저는 위로 가기 좀 좋은 차트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크게 봤을 때는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저는 12,850 라인 뚫으면은 네. 많이 열려 있어요. 12,850. 지금 12,600인데 850 보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금방 옵니다. 또. 예. 오늘 내일에 대한 부분은 포커스를 좀 이제 증시 부분에는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장세가 이번 한 주가 좀 굉장히 이제 미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셨을 거예요. 네. 예. 한 주간의 어떤 이제 히스토리인데 오늘도 뭐 마찬가지겠죠. 예, 이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데 미국 물가에 대한 발표를 좀 어느 정도 기다리는 장세다. 예.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말하는 서프라이즈는 예. 물가가 좀 다소 높게 나오는, 생각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서 좀 집중을 하는데, 저는 일시적인 쇼크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내일 만약 높게 나오더라도 일시적 쇼크, 하방으로 가요. 일시적 쇼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제한적인 국면에 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12,800에 대한 돌파가 드러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식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네. 예, 여기 12,800에 대한 이 녹색선 있죠? 이 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들으면은 저는 의미 있는 상승 추세에 대한 어떤 전환이 좀 더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돌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스에 담으시길 권유드리면서 좀 더 이제 어려운 얘기를 꺼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물가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이 국채 금리의 상승률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시장을 보잖아요. 네. 거시적인 분석을 보는데 이게 지금 긴축성 행보를 너무 보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예.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겪으면서 완전히 채권이 주도하는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은 채권이 돈의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을 가리키는 상황이 연출돼 버려요. 네.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FMC가 제일 큰 기구고 사실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FMC와 이 머니마켓 펀드 시장에 대한 어떤 교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제 BOJ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일 예. 나오게 된다면은 네. 자세하게 레포 시장을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에 사실 시장에 대한 어떤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이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강연회 때도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이 있겠지만은, 네. 지금 이제 실질 금리가 일자로 펴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참 나쁘지 않은 효과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물가가 BI 수치가 조금 다소 반등이 올라갔어요, 사실. 근데도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그나마 이제 양방향성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하락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은 전 증시에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증시에. 물가는 저는 떨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사실 안 해요.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궁극적으로 뭐 물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이제 고물가 현상이 펼쳐지면서 지금 제일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근데 경기 위축은 들어가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경기 위축과 네. 증시는 연관성이 사실 좀 적어요. 제가 그래서 경기 얘기하면은 경제는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아니 맞물려는 생각하는데? 있죠. 예. 당연히 상호 관계는 있겠지만은 경기가 위축된다. 그럼 증시도 위축되겠네. 네. 라는 어떤 비례 관계는 성립되질 않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그 관계성이 크진 않다라는 그죠.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은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본적인 단편적인 어떤 메모리즘은 싹 지워야 돼요. 증시에서는 제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전문가 생활을 하고 경제에 대해서 나와서 패널 애널리스트에서 경제를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게 다 알 것 같아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건이 또 발생해요. 거기에 능동적으로 빨리 녹아드는 사람이 이해가 빠른 것뿐이에요. 네, 어떻게 대응의 대처해야 능력. 될지. 예. 정답이 없는 거죠, 시장이. 근데 지금 시장은 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 물가가 낮게 내려간다고 해갖고 증시가 올라갑니다라고는 애매한 거예요. 되게 웃긴 표현이잖아요. 솔직하게. 물가가 올라가면 증시가 떨어집니다. 라고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 저는 그래서 지금 보는 게 오히려 물가는 버티기만 하면 그만이다. 지금 물가는 위에서 그냥 상단에서 버텨라. 더 치지만 말아라. 왜 더 치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긴축에 대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리면서 국채 금리가 또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저는. 긴축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을 더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긴축 때문에 증시가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저는. 되게 웃기죠. 좀 딥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긴축 행보를 밟아버리면 국채 금리가 폭등하기 때문에 증시에 안 좋은 효과가 와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딥하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저는 단편적으로 내일 물가가 높게 나오면 증시 안 좋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제일 여러분들을 설득하려면 그 얘기 맞겠죠. 아, 물가 오르면요. 여러분들 긴축을 하기 때문에 증시 안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드렸던 게 사실 이제 레포 시장에 대한 어떤 자금이죠. 2조 달러. 여기 보시면은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예. 자, 이게 오버나잇 RRP 이제 영레포인데 오버나잇은 뭐예요? 원래 레포라는 게 단기 차입인데 단기 차입을 이제 갚지 않고 그냥 축적해서 쌓아놓은 자금이 벌써 2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일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QT 관련해서 어쨌든 실행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6월부터 이해하시죠? 대차대조표 축소가 들어간답니다. 국채를 매각을 한대요. MBS도 매각한대요. MBS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매각 가능성이 높은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근데 국채는? 그건 레포랑 연관을 지어야겠죠. 그건 내일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아직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러분들 수치값이 하락하는 게 굉장히 미비해요. 아직 국채 금리에 대한 하락을 일으키기에는 다소 약하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 어떻게 보면 하락률이 어떻게 보면 국채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하락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건 레포 시장이랑 연결성이 있다.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증시에 좀 긍정적이다. 우리가 지금 서울 경제, 어디 경제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증시는? 내일 시장은? 이거 아니에요? 경기랑은 별개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경기랑은. 경기는 위축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여러분 팬데믹 터지면서 얘기 드려볼게요. 팬데믹 터지면서 경기 좋았습니까? 바닥 갔어요. 근데 증시는 계속 오르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국 무슨 시장이냐? 돈이 어디로 쏠리냐? 그게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아직까지도 이어졌다는 반증이에요. 경기 위축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위축될 거예요. 물가가 이러고, 그죠? 근데 시장은 다르다 이거예요. 시장은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자, 중요한 거는 내일 CPI 발표가 있는데 CPI 발표하고 12,800 돌파 들어가면 그때부터 매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 주식을 하고 싶죠?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죠? 증시로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럼 시장이 좋아야겠죠.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너무 기본적인 어떤 경제 원리인데, 그럼 수급이 들어와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증시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돈이 들어와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야죠. 이게 원초적인 거예요. 우리가 종목 하나하나 보는 거는 뭐 개별 종목 다르겠죠. 근데 시장 전체가 코스피가 떨어진다면, 나스닥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의미가 없는 장세가 돼버려요.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세가.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미증시는 접근법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복잡하니까. 미국이라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나라처럼 단순화돼 있지 않아요. 뭐 이상한 기구를 왜 이렇게 많이 창설해놨어? 파생 구조기 때문이에요. 파생 구조. 미국 기본 구조가. 그게 대표적인 게 MF 시장이에요.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왜 망했는지 설명드릴게요. 리먼 브라더스가 레버리지 비율이 25배까지 뛰어났어요. MBS 구조를.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네. 내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터진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파생 구조를. 근데 그 기본은 레포 시장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레포 시장이 이번 QT랑 밀집도가 높아요. 이 QT는 뭐예요? 또 미 국채랑 밀집도가 높고, 물가가 지금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아니다. 증시는 국채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를 해야겠죠. 기본적인 개념부터. 내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럼 잠깐만요. 네. 결론은 CPI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한순간의 어떤 서프라이즈, 어떤 거는 일시적인 쇼크를 맛볼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엄청난 하락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연준은 이미 이제 9월에 25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해서 가능성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률상 어떻게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은 CPI가 엄청나게 정고점을 뚫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굳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BI 수치를 본다면은, BI 수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BI 수치를 보면은 정고점은 아직 이탈 안 했거든요. BI 수치 값은. 보이시죠? 최고점이 여러분들 2.91포인트인데 아직 이탈 안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8.5%를 좀 넘기긴 힘들 거다라고 해서 가정치가 열리는 거예요. 8.5%는. 그럼 8.3% 내외에서 좀 어떤 단순한 전이랑 비슷한, 전 발표랑 비슷한 수치값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나쁘지는 않네. 이렇게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경기와 또 증시는 정의 관계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짚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 8시 30분에 ECB가 바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해온 ECB 통화정책에 11년 만에 변환점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5월 물가 상승률 8.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 ECB의 이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두 마스터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0.25죠. 네,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0.25% 올렸다는 거는 뭐 상당히 미진한 거예요. 미진한 거기 때문에 네, 라가르드 총재도 사실 이 그렇죠. 부분이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부족할 아니, 것이다 말했어요. 네, 거기다 부채 국가들 이태리 등등 그쪽에서 상당히 심각하고 네. 부채 상환하는 문제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죠. 금리 인상이 되면 네. 유로가 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로가 뛰기에는 뭐 달러 강세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달러 네, 인덱스가 그렇죠, 계속 그렇죠, 강세에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미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속된 말로 뭐 코끼리 비스켓이다. 그래서 코끼리 비스켓.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좀 더 강력한 인상 발표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서 걸림돌들이 상당히 많죠. 네. 여러 가지 뭐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아까 말씀 지금 뭐 8.8 뭐 40년 50년 만에 그런 뭐 네. 물가 상승률 등 이게 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유럽 자체 오히려 하락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장의 어떤 뭐 선반영이 됐다 치더라도 시장에 밝은 미소를 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뭐 인상 계획을 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네.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뭐 결국에는 뭐 EU 자체가 예. 어떤 뭐 턴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뭐 상승,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뭐 되기는 시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미 연준이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나서고 있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미진한 그런 25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영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22에 대한 내용이 네. 일단은 이건 서프라이즈가 전혀 아니에요. 예. 네,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9월까지 제로금리 유지할 것. 네. 자, 오늘 25bp 인상이지 기준금리가 25%가 아니에요. 0.25%가 아닙니다. 예. 이 기준부터 잡으세요.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확정된 거는 이제 7월에 어떤 이제 22 통화 정책 회의에서 25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고 지금 물가가 이제 2%죠. 평균 물가. 네. 중기적인 목표 2% 복귀하도록 할 것. 예.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궤도 변화는 확실히 있어요. 뭐냐면은 3월 전망, 4월 전망, 5월 전망.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빠른 속도죠. 네, 금리를 올리는 빠른 속도에 대한 구축. 뭐 이게 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유로 매수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유로 매수 개인적으로.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네. 보시나요? 지금 왜냐면은 유로존이 이제 물가를 8%대 기록했잖아요. 더 높게 나올 거예요. 네, 너무 대처가 늦었으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려도 네. 현실적으로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7월 회의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을 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금리에서 올립니다. 어쨌든 돈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 풀고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영역인데. 그죠? 마이너스 영역이잖아요. 돈 풀고 너무 늦었다 이거죠. 너무 늦었다. 근데 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잖아요. 달러 인덱스. 전 달러 인덱스가 이 모멘텀을 만약에 유지를 한다는 조건이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추가적인 엄청난 강세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조건이면. 근데 22가 이제 천명 마스터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워낙 말을 잘 바꾸는 친구들이에요. 뭐 툭 하면은 또 돈 푼다고 갑자기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불안성은 있죠. 이제 페드 같이 딱 확실하지는 않아요. FOMC처럼은 뭐 한다면 탁 하고 이런 친구들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25bp 뭐 예상대로 나왔다. 뭐 그렇게 획기적이지는 않다 상황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 차트 있죠. 화면 좀 내릴게요. 네. 달러가 사실 잠시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CB가 7월부터는 그 자산 매입 그 프로그램을 채권 매입 종료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그거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죠. 네. 왜냐면 워낙 사전에 몇 달 전부터 얘기한 거기 그쵸.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최근 5월 중순부터 하락값을 좀 기록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까 이건데 네. 지금 오늘은 오히려 달러가 좀 반등이 들어가죠. 네. 왜냐? 이거 이미 예고한 거잖아요. 제가 신세계에서 얘기했잖아요. 9월까지 제로금리 갈 것 하면서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결론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일시적으로 들어간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내일 만약 이거는 CPI 영향 진짜 많이 받아요. 내일 미국 CPI 차라리 어떤 달러가요? 달러 유로가 네. 오히려 전 증시보다 이게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CPI 값이. 오. 예. 너무 우리가 증시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를 기록 못한데 만약에 내 CPI가 만약에 진짜 서프라이즈로 높게 나온다면은 이거 달러 그냥 다시 상승 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일에 원웨이 봐야 돼요, 그냥. 이거는 천명마스터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천명마스터님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외환 트레이딩을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네. 이제 뭐 내일 나오는 얘기가 왜냐면은 증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증시에 포커스가 있지만은 그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해외에서는 이제 사실 외환 트레이딩을 제일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면 시각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냥 이게 뜨면 이렇게 가고 이게 뜨면 이게 가고 근데 증시는 되게 복잡해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MMF 구조 때문에 네. 그게 국채 금리랑 연관이 또 맞물린 상황이니까 네. 이거는 단순히 뭐예요? 어디 나라에서 그냥 더 많이 찍어내냐. 네. 그거 갖고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환율 차이만 네. 보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환율에 대한 거래가 진짜 많아요. 환율 거래가 진짜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한번 이해하고 나면. 천명 마스터님 동의하세요? 쉽죠. 네. 제 제 머리가 단순해가지고. CPI 발표가 달러에 영향을 크게 미칠 그럼요. 것으로 예상. 당연히 있죠. 예. 우리가 왜냐면 증시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증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 복합적인 구조가 너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맥을 딱 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예. 너무 이제 빈번하게 상황도 바뀌고 이 미국이 아까 얘기했던 레포 시장에 대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연관성자 QT도 있지. 뭐 국채 또 뭐 이제 뭐 매각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 맞물리면서 또 이제 물가까지 고려해야 되지. 너무 다복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해요. 그냥 얘네 누가 먼저 엑셀 밟아버리냐. 지금 일단은 22는 이 정도 속도면 나쁘지 않아요. 예, 달러는 고점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염출이 되겠지만은 내일 만약 CPI가 높게 발표되면은 시장에서 어떤 반영을 할까요? 시장에서 어떤 얘기 할까요? 야, 이거 25 베이시스 포인트 확률이 내려가겠는데? 잘하면 9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가겠는데? 그러면 달러 이런 생각 가져버리면 달러 치는 거예요. 그냥 다시.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오늘 22 통화 정책 회의보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내일 미국 CPI가 훨씬 중요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왜냐? 22는 여러분들 이거 한 달 전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시장 반영 벌써 다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안 그래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제로 어떻게 보면 들어간다고 얘기를 다 끝낸 상태인데 내일 이 영향은 달러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물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왜냐면 물가에 따라서 얘네 말이 바뀔 수 있잖아요. 페드가. 그럼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다이렉트로 받아버리죠. 오히려 내일 만약에 미국 물가를 가지고 발표가 뜬다면 저는 오히려 유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차라리. 왜냐면은 오늘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보다 내일 트레이딩이 더 재밌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뭐 내일 제가 또 나오겠지만은 CPI 발표하고 신세계 나오겠죠. 근데 이게 더 재밌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 친구들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궤도를 가고 있지만 아직 마이너스 금리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걸 더 모멘텀을 유지하고 더 빠른 속도로 달러 인덱스 값이 하락을 하려면 전 달러가 완전히 이제 고점에서 변곡이 나왔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치를 알아야 돼요. 야, 여기가 변곡이야. 이 자리가 변곡이야. 이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놀아요, 앞으로. 예. 이 안에서. 지금 여기서 완전히 변곡으로 다시 한번 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화면 전환할게요. 이 정도 속도로 나오면 안 돼요. 이 정도 속도로.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이 정도 속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 펴야 돼요. 50배 있으면 또 팍팍 찍어버리고 그러면은 달러 떨어져요. 너무 당연하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가 고점 플레이 할 것이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오히려 CPI 발표가 달러나 유로와 같은 환율에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고 투자 팁을 챙겨주셨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해영 마스터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무료 강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제는 미국 5월 CPI에 따른 대응 전략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이 중요 지표 발표 디데이를 앞두고 투자 솔루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강연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